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워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숲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서 태어난 셀린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한 문학 신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에 입학했었지만 바로 다음해 중퇴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창작문학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했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셀린저의 작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대표작인 호밀밭의 파수꾼은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대중의 큰 관심 속에 셀린저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1965년 이후에는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셀린저의 대표작인 호밀밭의 파수꾼은 1951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대의 정면으로 도전한 신선하고 도발적인 작품이었다고 평가되는데요. 당시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호밀밭의 파수꾼을 들고 다녔다는 이른바 셀린저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이 작품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는 1950년대 전후에 미국 사회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죠. 그로 인해 미국 사회는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의 저항과 반항, 그리고 거칠 것 없는 그의 언행은 보수적인 사회의 분위기 속에 억눌려 있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셀린저 현상을 일으킨 세기의 문제작, 호밀밭의 파수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홀든 콜필드라는 고등학생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장 아끼는 동생인 피비가 있고요. 그가 다니는 펜시 고등학교에는 룸메이트인 워드 스트라드레이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와 엠톨린이라는 홀든 콜필드의 과거와 현재의 선생님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5명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는 펜실베니아의 펜시 고등학교라는 곳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홀든은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에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데요. 성적 부진으로 인해 퇴학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이전에 다니던 몇 군데 고등학교에서도 성적 부진으로 인해 퇴학을 당한 전력이 있는 학생이었죠. 홀든은 역사교사인 스펜서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스펜서는 홀든이 퇴학당한 이유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갖은 잔소리를 합니다. 홀든은 마음속에 반항심만 가득한 채 나와버리죠. 스펜서 선생의 집에서 나온 후 홀든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룸메이트인 워드 스트라이드 레이터라는 남학생은 미남이면서 놀기도 잘하는 인기남이었습니다. 홀든은 워드가 최근에 제인이란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실 제인은 홀든의 고향 친구이기도 했죠. 워드는 홀든에게 제인과 데이트를 하고 올 동안 장문 숙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워드는 홀든이 장문 숙제를 엉망으로 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가 하면 홀든은 워드가 제인과 데이트한 것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죠. 둘은 시비가 붙어 싸우고 맙니다. 홀든은 그날 밤 충동적으로 짐을 싸 고향인 뉴욕으로 향하는데요. 퇴학 통지가 집으로 가는 수요일 전까지 3일간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는 미성년자이면서 술, 담배를 하기도 하는 등 좌충우돌 제멋대로 지내는데요. 옛날 여자친구와 만나 데이트를 하고 옛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공허해진 홀드는 호텔의 엘리베이터 보이가 $5만 내면 여자를 방에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따르는데요. 그는 방에 온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5를 주어 보냈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보이가 찾아와 $5를 더 갈취하기도 하죠. 홀드는 자기가 예뻐하는 동생인 피비가 보고 싶어져 밤중에 자기 아파트에 몰래 숨어듭니다. 영리한 피비는 오빠인 홀든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빠가 또다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걸 알아채죠. 피비는 아빠가 오빠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오빠는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홀든은 피비에게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넓은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님과 마주치지 않게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와 옛날 자기 선생님이었던 앤톨리니 선생의 집으로 가는데요. 앤톨리니 선생은 퇴학당했다는 홀든을 후하게 대접하고 재워줍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발생하는데요. 홀든은 잠을 자던 중 앤톨리니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만 겁니다. 충격을 받은 홀든은 밖으로 나가버리죠. 홀든은 마지막으로 피비를 보고 섭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피비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학교 벽면에 누가 욕설을 낙서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비와 아이들이 볼까봐 다 지우고 다니죠. 결국 그는 박물관 앞에서 피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홀든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죠. 정신병원에 있는 홀든을 보여주며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95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작품에 열광하도록 만든 요소이기도 하죠. 우선 홀든 콜필드가 재학 중이던 펜시고등학교는 말을 타고 폴로를 즐기는 학생들의 사진을 통해 광고하지만 정작 홀든은 학교에서 말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는 학교에서 뛰쳐나와 뉴욕에서 방황하면서 쾌락에 탐닉하는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매춘부를 이용한 금품갈취를 당하기까지 하고 옛날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홀든이 경험한 세상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 모두 허위와 가식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홀든이 펜시고등학교의 스펜서 선생의 충고를 듣고 도리어 반항심만 커지게 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와 가식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책임에서 기성세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스펜서 선생이 홀든에게 충고하는 모습은 당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가 과연 젊은이들에게 충고할 자격이 있는지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묻고 있는 겁니다. 홀든이 스펜서 선생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처럼 젊은 세대는 가식적인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사실 기성세대에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의 홀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홀든이 되고 싶다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몰래 숨어 들어간 자기 집에서 동생 피비는 홀든에게 진정 좋아하는 것, 진정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철학적인 질문에 홀든 역시 철학적인 답을 합니다. 호밀밭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홀든은 어린아이들로 상징되는 세상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벽이란 허위와 가식의 구렁텅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는 피비와 동생의 친구들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 벽 여기저기에 써있는 욕설을 지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홀든의 행동입니다. 홀든은 미성년자이면서 기성세대의 흉내를 내고 다니죠.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홀든이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세상의 허위와 가식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기성세대의 삶이 결코 바람직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비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젊은 세대의 갈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든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홀든은 결국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홀든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었다면 이 작품을 읽는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작가인 셀린저는 왜 굳이 홀든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만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이들이 직면하게 될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홀든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유는 그의 생각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어른들이 그를 치료하여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음을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는 당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의 생각을 설익은 것으로 보고 학교로 상징되는 기성세대가 지정한 젊은이들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성세대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들의 꿈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을 홀든의 실패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호밀밭의 파수꾼 줍줍이었는데요. 이 작품에 열광하던 1950년대 젊은이들은 이제 다들 기성세대가 되어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 역시 과거의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낸 주범으로 비난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기성세대도 예전에는 젊은 세대였고 지금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덮으면서 들었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